일본에 비해 한국의 국제대회 성적은 왜 이렇게 초라한 걸까요? 실제로 최근 국제대회 성적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는데, 아테네 올림픽부터 직전의 파리 올림픽까지 최근 20년간 치러졌던 6개 대회에서 획득한 메달 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일본은 총 244개의 메달을, 한국은 166개의 메달을 획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구기 종목에서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는데, 야구의 경우 일본이 WBC에서 3차례나 우승을 차지하는 동안 한국은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죠. 축구의 경우 일본은 꾸준히 월드컵에서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우승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지만, 한국은 2002년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구와 배구에서는 그 격차가 더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본은 꾸준히 세계 무대에 나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예선조차 참가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정 종목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가져가거나 대등하게 겨뤘던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일본이 이처럼 스포츠 강국으로 군림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부카츠입니다. 부카츠는 학교에서 정규 수업이 끝난 뒤 운영되는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은 누구나 부카츠 활동을 통해 스포츠는 물론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까지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러한 활동이 엘리트 선수만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은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선택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참여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저변의 확대로 이어지며 그 속에서 재능 있는 선수들이 지속해서 배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오타니 쇼헤이를 비롯해 다양한 종목에 두루 걸쳐 인재들이 지속해서 배출되어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의 근간을 이루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부카츠인 것을 알 수 있죠. 부카츠가 매일 운동하게 만드는 문화라면 그 문화를 가능하게 한 건 결국 인프라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생활체육을 보편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죠. 그렇게 1960년대부터 스포츠 관련 법을 개정하며 생활체육을 강화했고, 1980년대에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경계를 허무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흔히 일본은 생활체육의 천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지는데, 기초 종목 등록 선수 수만 봐도 한국의 육상 선수는 약 6,000명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무려 45만 명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수영 역시 한국은 3,800명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12만 명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성을 가진 선수의 수 자체가 애초에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근처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하고 싶었던 운동을 포기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장소 자체가 현격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용이 가능한 운동시설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수영장 경영자 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수영장은 민간, 학교, 공공을 다 합쳐도 약 1,300개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무려 35,000개에 달하고, 특히 일본은 전국적으로 21만 개가 넘는 체육 스포츠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학교 체육 시설일 정도로 교육 현장과 생활 스포츠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단순히 운동장이 있는 것을 넘어서 수영장, 체육관, 야외 경기장 등 다양한 종목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국에 촘촘히 분포되어 있기에 이런 인프라 구조는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애니메이션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 역시 일본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했죠. 일본은 수십 년간 다양한 스포츠를 소재로 한 인기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고, 이는 청소년들의 스포츠 관심과 동경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또한 많이 들어보셨을 배구 애니메이션 하이큐가 있습니다. 2024년 개봉한 하이큐 극장판은 일본에서만 관객 약 720만 명, 흥행수익 100억엔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농구와 축구를 바탕으로 제작된 슬램덩크와 캡틴 츠바사 두 작품 모두 누적 판매량 9천만 부 이상을 기록하며 해당 종목의 대중화를 이끈 대표적인 컨텐츠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애니메이션을 본 시청자 중 약 67%가 실제 스포츠 참여 의지가 생겼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일본의 스포츠 컨텐츠는 보는 재미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동기를 준 것이죠. 하지만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 스포츠의 현 주소는 처참하기 그지없는 것을 알 수 있죠. 2023년 기준 10대의 주 1회 이상 규칙적 운동 참여율은 47.9%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70세 이상보다도 낮은 수치로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청소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체육을 시간 낭비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교사 62.7%가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이나 압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그중 가장 흔한 요구가 바로 체육 수업을 줄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체육교사는 학생들을 움직이게 하면 할수록 민원이 거세진다고 토로했죠. 더불어 한국의 많은 학생들은 진학에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하루의 일정을 계획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부모님께 공부 대신 운동하러 간다고 말하면 이분한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기에 교내 스포츠 활동의 한계도 겹칩니다. 청소년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머릿속엔 체육 시간을 상상했을 때 남학생은 축구, 농구, 여학생은 벤치에서 쉬거나 피구를 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당연하다는 듯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성장과 참여의 기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스포츠는 엘리트와 비엘리트의 경계가 지나치게 뚜렷합니다. 조금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선수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선수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운동해?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처럼 생활체육과 엘리트 스포츠를 구분하지 않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두 영역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높은 장벽을 세워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한민국 스포츠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자 동시에 라이벌인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달 개수가 스포츠가 가진 모든 가치를 대변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가츠는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를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참여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과중, 학생들의 학업 조화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토리 세대는 북가츠로 인해 기본적인 학업 능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일본 역시 이런 내부적 문제를 인식하고 북가츠 활동의 방향을 조정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스포츠 강국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꾸준한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반면 한국은 아직도 체육은 비전이 없다, 공부에 방해만 된다는 편견 속에서 스포츠 환경의 기반조차 만들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스포츠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움직임 수행 역량을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의 장으로서 일상의 활력을 만들어주는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아이들이 땀 흘리고 도전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성적표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무형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북가츠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다면 이미 과한 업무와 교권 문제로 지친 교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얻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건강한 스포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즐기고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의 틀을 만들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즐기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스포츠와 함께할 수 있는 일상을 설계해 나간다면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나 스포츠가 일상이 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